네, 안녕하세요. 박주희의 진실찾기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미 FTA 때 한참 독소 조항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ISD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벌써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넘었었는데 저희가 발효 전부터 민주당이나 야권의 정치권에서 계속 한미 FTA는 독소 조항이다,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미 FTA 반대 추진을 계속 벌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얼마 전에는 론스타 소송건이 또 터지면서 ISD에 대한 그런 반감도 고조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은 ISD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진상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옆에 상당히 멋지신 분이 나와 계세요. 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모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른사회 시민회 운영위원이시고요. 네, 통섭법 전공이시고, 네, 아주 목소리도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진실찾기에서는 진실만 얘기합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아, 오늘 좀 안 좋으세요? 네. 우리 김연희 PD님 잘 좀 조정해주세요. 네. 네, 교수님, 저희가 ISD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일반 시민들은 ISD 그게 뭐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FTA까지는 알겠는데 네. 근데 저희가 IMF라는 걸 겪으면서 이런 알파벳 3개가 묶이면 왠지 또 막 이런 공포감을 느끼고 또 인터넷에 보니까 ISD는 AIDS보다 더 심각한 거다. 왜냐 ISD하고 AIDS 그걸 같이 묶어서 이렇게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ISD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약자로 좀 쓰면서 조금 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집단이나 이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I라는 건 이제 투자자의 약칭이죠. 인베스터. S라는 건 국가, 스테이트 약자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국가가 분쟁 당사자가 돼가지고 국제중재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국제중재재판은 국가 대 국가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인데 투자자가 이 개인이 직접 상대방 국가를 상대로 국제 절차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웬 제도냐, 이게 좀 특별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데다 이제 오해도 좀 불러일으키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직접 중재재판을 가지 않으면 투자 유치국 국내 법원 절차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상당히 적재적인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투자의 그 확실한 보장을 받기에 좀 부족하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도 반드시 국내 재판을 이렇게 고집하게 되면 투자자가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투자를 좀 투자를 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 투자 유인 효과도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또 이익의 합치에 의해서 이 제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198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제도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더 부당한 손실을 봤을 때 투자 유치한 상대국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국제중재기관에다가 제소를 하는 그런 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투자 협정상에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의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반드시 위반했을 때 그리고 투자자와 정부가 이렇게 맺은 투자 양어 계약 같은 게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이렇게 자연자원을 이렇게 개발하는 투자라든지 그런 투자를 했을 때 그 계약상의 의무를 정부가 이렇게 위반하는 자기가 약속해놓고 협정상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계약상의 의무도 정부가 지키지 않는 그런 아주 좀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중재재판으로 간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까지 일일이 그렇게 정부가 끌려다니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ISD 조항이 한미 FTA만 들어간 건 아니죠? 그 일반적인 그런 국가 간의 그런 투자 협정이라든가 한국과 다른지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과도 같이 ISD 조항을 넣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FTA뿐만 아니고 양자 투자 협정이 있는데 한 2,000건이 넘는데 그런데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80% 이상은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일부러 안 들어가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협정이라든가 그때는 IS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그 EU 전체 차원에서 투자 보장 협상을 외국과 전개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각 국이 나의 그 주권 사항으로 네네. 투자 보장 관련 사항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위가 어떤 EU 집행위가 협상하는 그런 협정에는 IS 제도는 빠져 있는 걸로. 아, 그래서 한EU FTA는 그러면 ISD 조항이 없는 거네요? 네. 아, EU 측의 네. 집행위가 그 네. 협상을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한 EU FTA는 빠져 있지만 아. 한국이 EU의 그 회원국들과 각각 네. 체결한 투자 보장 협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양자 투자 보장 협정들에는 대부분 들어가 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EU하고의 그런 FTA에는 ISD가 없는데 미국하고 호주하고의 FTA에는 ISD가 없어요, 거기도. 네. 네.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는 거 봐라, 미국하고 호주하고 FTA 없는데 우리도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아? 라는 주장을 하곤 해요. 네. 호주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는 굉장히 자원이 많기 때문에 네. 호주의 그 자원을 채굴하는 그런 투자를 많은 나라들이 했거든요. 미국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원의 주권주의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특히 호주가 그런 열풍이 좀 불어서요. 어떤 외국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일이 그 ISD 제소를 하게 되면 어떤 자원의 고갈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원을 좀 보호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미국과 호주는 같은 영미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재판의 유사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상당히 그 선진 재판 제도를 뭐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국제중재재판으로 반드시 가자 그렇게 고집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ISD를 빼도 국내 재판으로 서로 해결을 네. 할 수 있다. 그런 데 대한 이익의 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서로 유사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양해 하에 이렇게 체결이 된 거군요. 그리고 이제 뭐 남미의 볼리비아라든지 에콰도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최근에 그 국제 투자 협정이 있습니다. 네. 다자 협정이 있는데 익시드 협정이 있는데 그 익시드 협정에 가입한 나라들은 ISD 제도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제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협정을 탈퇴해 버렸어요. 그런 예가 있긴 한데 네. 그런 나라들은 이제 대표적인 남미의 좌파 3인방에 해당되는 그 독재자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든지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탈퇴해 버리고 그냥 여러 가지 그 석유 관련 자원들을 그냥 국유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유화 조치를 뭐 ISD 제도로 이렇게 제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익시드를 탈퇴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이 좀 글로벌하고 되고 있고 뭐 이런 OECD 국가 네. 사실 그런 전례를 우리가 답습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ISD 제도는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얘기가 미국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 세계 1위 국가이고 그리고 당연히 국제 중재 기관에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고 미국은 이미 경험이 많지 않느냐 ISD에 대한 그만큼 뭐 통상 전문 변호사들도 많고 하지만 한국은 ISD 제소 당시 이번 론스타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한국 측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우리 너무 경험했고 미국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ISD가 이 발동하는 이 욕구 되게 쉽게 발동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협정 위반은 이제 입증해야 되고요. 또 어떤 단순히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투자를 한 경우는 분명히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제소 자격이 없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기업이 네. 그 나라에 투자한 경우만 제한하기 때문에 뭐 네. 론스타 같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들어와서 투자한 그런 경우는 한미 FTA 상에 IS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경험이 뭐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네. 미국은 상당히 경험이 많고 그래서 네. 그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투자도 많이 하고 투자 유치도 많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면서 우리도 빨리 경험을 쌓아야 된다. 미국에 뭐 통상 관련 변호사들이 많아서 미국이 유리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의 통상 변호사들이 대부분 뭘 하느냐면은 외국인들의 대리를 해서 그 IC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그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결국 사건을 진행하기 그렇게 때문에 아. 그 미국의 인력들이 반드시 미국에 네, 유리하게 네. 작용하는 게 아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2011년 말 기준이긴 한데 그 ISD 분쟁 건이 거의 400건 중에서 미국이 제소를 할 경우가 미국 기업이 하는 게 한 100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패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승소를 15건 했고 패소를 22건 이렇게 해서 미국이 그렇게 뭐 제소를 한다고 해서 다 이긴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만약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어떤 뭐 다른 그 국가의 기업이 제소를 할 경우에는 미국이 이긴 사례가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 나는 그것도 인터넷에서 상당히 떠들고 있더라고요. 네. 네. 미국 정부가 제소당해서 네. 미국 정부가 진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네. 미국 기업이 제소해서 미국 기업이 오히려 패소한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거는 우리가 ISD의 케이스는 사실 공개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개되는 게 네. 이제 당사국이 합의했을 때 그 판정 문항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개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가 중간에 이렇게 세틀되거나 아니면 내용이 공개되지 않거든요. 네. 사실 미국 정부가 패소한 게 정말로 없느냐? 그거는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사해볼 길이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타협해서 세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절대적으로 미국 정부가 항상 이긴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정부는 좀 규제를 좀 덜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죠? 미국이 좀 규제가 좀 덜한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투명성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패소하는 확률이 알려진 케이스만 보면 좀 네. 적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에는 또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자본이라든가 이게 많고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이제 투자한 기업은 훨씬 더 적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미국 정부가 그런 제소를 당할 기회는 더 적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국제 중재 기관이 그럼 과연 중립적이냐? 또 뭐는 또 얘기가 나오는데 중립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관 자체가 그 뭐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거고 그 중재의 대부분이 미국인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 측에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또 얘기가 또 나와요. 무슨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중재인은 사실 3명의 중재인을 임명해서 판정을 받게 돼 있는데요. 네. 각 당사자가 한 명씩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붙으면 미국 정부도 하나, 미국 기업도 하나 추천하고 네. 한국 정부도 한 명을 추천해서 저게 유리한 쪽으로 한 명씩을 임명하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의장이 되는데요. 그 의장은 서로 합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상당히 공평한 제도인데,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서로 합의하기가 힘든 경우는 익시드의 그 국제 그 투자 분쟁 조정 센터의 소장이 이제 사무총장이 세 번째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판한 사람들의 이제 논지는 그 익시드의 그 사무총장이 네. 세계은행 그 청재의 어떤 임명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좀 유리한 사람으로 네.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좀 유리한 사람으로 의장이 임명될 게 아니냐 네. 그런 얘기인데 뭐 익시드 사무총장이 국제기구의 총장인데 이렇게 뭐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임명한다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근거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한미 FTA 이제 그런 조항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을 어떻게 임명하냐 이거거든요. 주사위를 던질 수도 없고 그럼 아무 규정도 두지 않게 되면 네. 한중일 3국 그 투자보장협정에는 사실 아무 조항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원래 네. 익시드 협약의 원칙에 따라서 세계은행 총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한미 FTA 특별 조항이 없다면 오히려 네. 세계은행 총재가 임명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비판의 네. 논지에 따르면 좀 더 미국 친환경으로 생각될 네. 거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한미 FTA 규정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 네. 다만 익시드 사무총장이 그래도 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뭐 추가 협상이나 한미 간에 해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할 여지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미국한테 소송을 당할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뭐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뭐 미국하고만 FTA를 할 게 아니고, 뭐 중국이나 지금 협상 중인 중국이나 베트남하고의 FTA를 맺을 때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ISD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대국이 미국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ISD에 대한 이제 반감이 좀 높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할 때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ISD가 필요하다. 미국이 주가 많은데
각 주별로 규제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판사를 어떤 데는 또 선거에서 뽑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내 법원을 반드시 신뢰할 만한 그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중재 절차를 하나 네. 마련해 놓게 되면 기업들이 좀 안심하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신신상사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중국 청도에다가 공장 투자를 했어요. 근데 청도 주민들이 땅값을 임대료를 올리겠다. 그래서 막 공장을 점령하고 공장을 막 못 들어가게 해요. 경영진이. 그래서 경영진이 막 그 현지 경찰한테 좀 네. 와달라고 그랬는데 경찰이 오지도 않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한중 FTA에 네. ISD 조항 같은 게 있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네. 네. ISD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드린 것처럼 그 ISD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미국처럼 우리가 투자를 많이 이렇게 받아야 될 상황에서는 ISD를 넣지 말자 이렇게 하고 우리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나라와 FTA를 맺을 때는 ISD를 꼭 넣어야 되자라고 하는 상당히 좀 이유 배반적이고 좀 비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또 한국 내 그런 반미 감정도 상당히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때 뭐 제가 초기에 얘기했지만은 그런 민주당이나 그런 뭐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쪽에서 한미 FTA 반대를 그러니까 ISD 폐기를 해야지만 뭐 한미 FTA 뭐 통과시켜 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과연 순수한 반대자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의 그런 한명숙 뭐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그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정동영, 김진표, 손학규, 뭐 유시민 그런 분들이 다 그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FTA 그 조항에 있어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자 ISD는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 ISD 조항이랑 지금 있는 ISD 조항이랑 과연 다른 건가요? 뭐 바뀐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내용은 뭐 거의 네. 같다. 그리고 노정권 때 사실은 다 협상해 놓은 그 내용이다. 근데 뒤늦게 네. 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사실 진보가 좀 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진보가 되려면 그 정책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된다. 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네. 특히 대외 의존도가 90%에 해당할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그 상황을 좀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가 국제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데 입각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ISD를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선하게 논리로 보는 거는 네. 우리 경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ISD의 단점을 좀 개선해 나가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렇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7년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얘기가 ISD를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모든 국제사회가 도구로 중독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반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ISD가 독소 조항이라고 지금 반대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ISD 조항이 사실은 조금 FTA가 이제 발효되고 나서는 좀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론스타 사건 다시 이렇게 불거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는 어떻게 했냐면 뭐 ISD 조항 그때 삭제했더라면 론스타 소송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거봐라 ISD 조항 폐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뭐 다음 아고라나 이런데 정말 이렇게 사실이냐 뭐 근거까지 되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론스타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론스타는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네. 이미 우리나라부터 철수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 FTA 상에 뭐 제소를 할 수 없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었고 설령 철수를 안 했다 그래도 한미 FTA는 론스타처럼 페이퍼 컴퍼니를 제3국에 세워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투자하는 그런 우회 투자를 하는 네. 사람은 그 기업은 투자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당하게 투자하는 그런 이제 기업만 ISD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론스타가 철수하지 않았더라도 한미 FTA 투자 제소 자격은 없었다. 다만 그걸 또 론스타가 또 알고 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FTA보다는 이제 일찌감치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양자 투자 보장 협정을 근거로 그걸로 소송을 제소를 해버린 거죠. 근데 불행히도 그 양자 투자 보장 협정에는 한미 FTA처럼 그렇게 이익을 이렇게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만 제소한다.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건 정부가 좀 옛날에 네. 좀 협상을 좀 잘못한 측면이 있는데 그 약한 고리를 좀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정부가 앞으로 양자 투자 보장 협정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되고요. 좀 개정해 나가야 되고 그 안에 모델로 한미 FTA를 좀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규정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론스타 소송에서는 저희가 패할 수도 있다 볼 수 있나요? 네, 론스타가 제시한 그 한벨기에 양자 투자 보장 협정은 규정들이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고 뭐 승소할 가능성도 있고 매각을 지연시킨 정부의 승인 지연 행위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사안에 따라서 사실은 패소다 승소다를 장담할 네. 수 없는 그런 형태의 협정으로 사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벨기에하고의 그런 그 양자 간 협정 맺은 그거에 의해서 만약에 뭐 한국 측이 좀 패한다 하더라도 이건 한미 FTA랑 완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한미 그쵸? FTA는 그 여러 가지 네. 조항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 규정을 많이 두고 있고 네. 요건 규정들을 좀 보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벨기에 투자 보장 협정과는 좀 격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벨기에와 한국과의 문제처럼 그 양자 간의 투자 협정을 맺은 뭐 BIT라고 하는데 그런 BIT랑 FTA에 있는 그 ISD, 그러니까 둘 다 ISD 조항이 다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있나요? 네. 양자 네. 투자 보장 협정은 투자 보장 자체를 좀 포커스를 두고 하기 때문에 투자 자유화에 관한 조항들이 좀 네. 미비합니다. 근데 FTA는 투자 자유화뿐만 아니라 보장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양호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열고 투자 부분을 열고 뭐 이런 그 시장 자유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규정하는 폭이 좀 더 넓죠. 그래서 FTA상의 투자 규정들은 네. 정부가 지켜야 될 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화에 관한 약속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제소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많다. 그런 면에서 좀 정부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으면 더 이렇게 ISD에 제소할 만한 거리가 더 많지 않나요? 많죠. 또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네. 우리나라도 어떤 제소할 정도인가요? 거리가 더 많아지는 네. 거고 미국도 네. 제소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런 그러니까 거죠. 그만큼 그 ISD 조항을 맺을 때 그 안에 아주 그 좀 세세하게 많이 체크를 해서 이게 서로 피해가 피해 되지 않는 선을 꼭 지켜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투자 보장만 하게 되면 네. FTA를 맺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BIT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자유화 네. 조항들도 많이 집어넣죠. 그러면 현대적인 경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ISD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잠깐 쉬었다가 진실 찾기, 네, 4가지 질문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